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8월 22일 오전 6시 40분입니다. 휴님 뉴스를 기다리고 올리니까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냥 새벽 한 3, 4시 정도에 그냥 나스닥 시장을 보면서 올려도록 하겠습니다. 밤을 자꾸 새니까 건강보다 영상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되게 감사한 분이 계셨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렇게라도 챙겨주시고 봐주시는 분이 계셔서 사실 그분 덕에 이렇게 제가 힘을 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딱히 볼 것도 없는데 말이야. 그죠? 남들처럼 막 이거 오른다, 이거 사라, 이렇게 이거 오른다, 뭐 올라가는 이유 이런 얘기를 해줘야 좋을 텐데 저는 맨날 일상 사는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주식 투자는요, 그냥 농사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농사 짓듯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농사의 뒷배는 여러분들의 그 자산입니다. 자산이 이제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보셔야 돼요. 전업이 왜 망하냐면 그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샘도 거의 반 전업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제전에 이제 그 제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수업료를 많이 받고 이렇게 생활할 때랑 지금이랑 완전 달라요. 지금 되게 힘들어요. 심적으로. 망상은 쿨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하지만 그 안정적인 수입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 일단은 그걸 쓰고 나서 저축할 수,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제 생각에는 200만 원 가까이 되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농사 지으십시오. 계속 그냥 나 곧 죽어도 살 거야. 오늘도 50만 원, 오늘도 50만 원 이렇게 하시고 대출 받지 마시고요. 대출 받는 순간 무조건 0입니다.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대출 받아서 너 물렸다고 네가 좋다 해서 사서 대출 받았는데 그냥 가운데 손가락 펼칠 거예요. 아시겠죠? 네.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저금리 시대 다시는 안 온다. 미국 뉴노멀 된 고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저금리는 오지 않을 겁니다. 미국의 금리는 나중에 한 3, 4년 지나서 엄청 낮아져도 2%대 금리를, 기준금리를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에서 3%. 여러분들 돈을 빌려서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부동산 집 대출이 2.8%에 대한 대출 금리를 유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싸서 여러분들 부러워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것조차 갚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집값이 올라서 여러분들 팔면은 번전을 찾을 것이다 라는 기대 심리가 어그러지는 순간 이 대출은 감당이 안 되게 돼요. 여러분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그렇게 시작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대출은 많이 해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집 대출 받으셔도 됩니다만 한 50% 정도.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지금 집값이 너무너무 비싸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 아니면 한국의 금리 소득 수준이 올라가 버려야 돼요. 10년 연봉이 넘어가면은 부담스럽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부 합산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내가 연봉이 이제 한 년에 5천에서 7천 정도 된다. 그 정도만 적당히 많이 버는 거잖아요. 상당히 많이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 합쳐가지고 연봉 1억 정도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10억 정도의 집이 사시는 게 맞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대출을 갚을 수 있다. 20년, 30년 동안. 앞으로 지사하고 팔고 이게 하기 쉽지가 않을 거예요. 보십시오. 이것은 중국의 경제 때문에 이렇게 초저금리가 유지되면서 전 세계 잘 돌아갔던 거예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은 싫어하시지만 저도 뭐 중국 공산당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도 싫고요. 정말 좀 화가 나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의 의식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 드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 변론으로 하고, 왜냐면 걔네들 뭐 한자 캘리 이런 자기네들 글자를 가지고 캘리그라피하고 뭐 한복도 우리가 자기네 걸로 우기고 있지만 뭐 조선족도 한 소수민족이니까 뭐 한 1000번 만번 양보해서 그러니까 일부에 그게 영향이 있다 이렇게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뭐 김치는 완전 다르고 자기네들 전통 복장 같은 거 입고 막 길거리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고 그래서 그런 국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게 없어. 한복을 입으면 촌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요즘 드라마들 보면 사극도 안 보고 역사 공부 안 하고 또 속상합니다. 그죠? 열심히 알아야 돼. 알아야 그걸 극복할 수 있는데. 그죠?
지금 병자호란에 대한 드라마가 나오고 있죠, 연예인이라고. 그때 그 홍타이지라는 양반이 얼마나 대단한 인간이었고, 그때 인조가 얼마나 병신 같은 나쁜 짓을 했으며, 그때 우리 사대부들이 얼마나 답답한 생활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걔네들 막 욕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잠깐 얘기했었는데, 아무튼, 그 미국에서 경제를 찍어냈던 그런 막 그 돈으로, 그리고 중국이 결제를 발전을 하게 되고, 그 발전된 중국이 물건을 미국에다 팔아서 그 돈으로 중국에 가져오면 그 중국이 미국의 채권을 엄청 이렇게 계속 저금리 사줬다. 이게 과거의 선순환의 메커니즘이었거든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거기 사이클이 이루어졌습니다. 10년 정도? 그때 이후로 이제 한번 좀 휘청거리는 그림이 한번 있었었죠.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된 게 이제 중국과 이제 미국과의 그 금융전쟁 중 일부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서 코로나가 이슈가 터졌는데, 저는 코로나는 미국의 짓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악우가 맞아떨어져요. 왜냐면 미국이 중국을 팰 만한 구실을 만들어야 되거든? 요를 만들어야지 미국 편을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의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라는 그 음모론인 건 제 생각인 거고, 원래는 그 항상 보면 있잖아요. 가해자는 이득 보는 가해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는 금리 그렇게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진행이 되려면 이제 그 다음 시장은 인도가 될 텐데, 인도가 그렇게까지 해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글쎄요. 인도는 중국과는 다를걸요. 인도 사람들은 아까 전에 중국 사람들 배워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하면 그냥 해. 하하하 한다고, 걔네들은.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장점과 그 저렴한 노동력들 적당히 비벼놓고 있는 게 중국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중국 사람 안 좋다고 말하지만 수입 들여오는 물건 중에서 중국 사람이 좋은 편입니다. 이게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막 되게 열심히 막 이렇게 하지는 않죠, 보통. 막 정밀하게 막 진짜 집중해서 하지는 않아요. 그냥 하는 거, 그냥. 저 다운디 무너뜨려야 돼? 무너뜨리자. 저거 이거 팔당 그래 파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 나라라 그래서 그래. 얘기 좀 길어졌는데요. 알아야 이깁니다, 여러분들. 네. 자, 부동산 위기가 앞으로 더 커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중국 부동산 쇼크 아시아 주요 국제 한국이 가장 취약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쇼크는 한국의 아시아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 한국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한국도 그 부채가 엄청 심하니까. 그렇죠. 조선사 10명 중 9명 해외 노동자.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젊은 분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해. 여러분들 일자리 없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몸쓰는 일자리 정말 많습니다. 저도 몸쓰는 일자리를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요. 핑계를 대는 거지. 정신노동 편한 노를 하고 싶은 거야. 그죠? 익숙한 거 하고 싶은 거.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좀 잘 조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 그거고. 외국인 없는 농촌 상상 못해. 소비적, 그러니까 시골에 가도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막 식당 같은 데 가보면. 그죠? 이민자들, 그죠? 어긋난 노동 톱니바퀴. 이민자 없이는 2050년 GDP 2만도 위태하다. 당연하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제가 하는 말 이제 말하고 있어요. 항상 뒷북이에요. 그죠? 물론 이건 뒷북은 아니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내가 미래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금융 쪽, 그래서 주식 같은 거 농사 지어 놓지 않으면 정말로, 그죠? 여러분들 진짜 미래에 연금 안 나오고 진짜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연금 그때 관리 좀 부탁드렸던 분이 계셨는데 제가 자격증이 아직 없어가지고 없다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증여 미루는 고령층, 그쵸? 네.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이 정도 됐고. 아들 교육 위해 먼 곳으로 이사했는데 가족 행복은 더 멀어져. 이 봐봐. 아유. 그러니까 교육 참, 누군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떤 이제 교육 관련된 교수님이셨는데, 자녀들을 학원을 보냈을 때, 30점, 40점, 수학이 50점, 60점 이렇게 받으니까 되게 이제 서운하셨나봐. 그래서 학원을 보내서 공부를 시키니까 80점을 받아왔더래요. 그래서
학원을 보내서 100점을 받지 못할 거면 학원을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자녀분들에게 공부하라는 말씀을 하실 겁니다. 저도 나중에 하겠지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교육에 왜 이거 차트보다 더 전문계 교육이 아닙니까? 공부를 시켜서 잘하는 꼬라지를 본 적이 없어요. 애들 스스로 그걸 납득해야 돼, 그 공부를. 적어도 이걸 해야 되는구나. 나쁜 짓을 하지 않기 위해 적어도 이걸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껴야 나중에 그걸 가지고 선순환이 되거든요. 시키지 마시고 같이 하십시오. 공부를 시킬 거면. 아무튼 얘기 좀 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기들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원하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너 학원 사교육비에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죠? 그 돈을 터서 보통 10년 정도 우리가 교육한다고 친다면 10억입니다. 아니 1억입니다. 1억. 그 돈을 내가 너한테 나중에 모아가지고 적금해서 농사 주식에 이런데 농사를 지어서 너한테 주겠다. 대신 너는 나와 같이 책을 많이 읽고 열린 교육을 하자. 대신 뭐 게임하고 막 이렇게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라 독서도 하고 그렇게 긍정적인 시간을 보내자. 같이 함께 보내자.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한번.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얘기가 자꾸 셉니다. 네. 자, 나 이제 NF 판매 중단까지 생계비 대출 어쩌고 저쩌고 20대 중 4명 중 1명 이자 8,000원 월 이자는 8,000원도 못 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0대 분들 MZ세대라고 이제 통틀어 묶으니까 꼰대 분들 욕하고 막 그렇게 서운해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물론 정말 뭐라고 할까? 열심히 공부해서 가난한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돈 부자는 아니야. 나는 공부 진짜 고등학교 때 학원도 자대로 못 다녀서 막 열심히 다니고 엄마 아버지 더 이상 대학비 학비를 못 내준대. 대학교 대출 학비 대출 받아가지고 그거 갚다가 알바이트하고 그렇게 공부하는 애들도 있겠죠. 있을 겁니다만 극소수 그분들은 많이 소수고요. 거의 욜로적인 거죠. 오늘 먹고 오늘 버는 돈 오늘 안 먹고 사는 애들이에요. 명품은 가지고 싶고 차도 몰고 싶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회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죠? 20대 분들을 막 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희망이 있어야 일을 할 텐데. 아니 뭐 진짜 내가 원하는 직장 가서 개고생 해봤자 남자 입장에 전 남자니까 여자분들은 결혼할 때 30세가 되면은 못해도 3억은 들고 있어야 된다며. 30세 3억이라. 그리고 나는 이제 그래도 뭐 나도 좀 있다 싶어서 아파트 하나 구하려고 하니까 5억이네? 그럼 이제 3억을 대출해서 봐놓고 들어가 결혼해보니까 대출 빚잔치고 갚고 못 갚고 터지고. 이런 레파토리라는 거죠. 여러분들 20대부터 힘내십시오. 그죠? 특히나 카푸어 같은 짓 하지 마시고. 정말 남의 돈 함부로 쓰는 거 아닙니다. 자, 코스피 2,500 바닥 개미들 레버리지 집중 매수. 위험한데요. 위험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어제는 뭐 숏 친다더니 또 뉴스가 지멋대로죠. 네. 음극재. 더치페이 도시락 저번주 외식비부터 줄였다. 줄여야 돼요. 저도 많이 줄였어요. 제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좀 다이어트 한다고 좀 그런 것도 있는데 몸무게가 엄청 많이 늘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캠도 좀 꺼버렸습니다. 너무 뚱뚱해져서 조금 뒤에 다시 캠을 킬게요. 그래요. 뭐 그런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기가 정말 많다. 중국 브릭스 그죠? 자, 이렇게 자꾸 싸우면 안 되는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환율입니다. 환율은 1340원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그렇네요. 그죠. 엔화 환율, 뭐, 그대로 거의 뭐, 우리 시황상에 크게 변동 없는 그런 상태예요. 오일은 80달러 정도에서 지금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죠. 제가 80달러 정도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80달러에서 84달러 정도에서 지금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갈 리는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올라가기 힘들 겁니다. 물론 지금 유가가 오르는 건 생산을 줄이는 것도 있겠고, 그리고 미국에서 전략 비축률을 좀 저체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긴축하고 있는 상황에는 전체적인 물가가 짜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름이 그 이상 막 올라가고 하지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한 90달러 정도까지는 한번 커트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쉽긴 하지만 쉽게 막 쭉 상승하진 않을 거예요. 자, NG, 가스 2.5달러 전에서 자리를 잡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2.5달러 정도에 대한 가격대는 말씀드렸었고, 그죠? 경기는 일단은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지만 리오프닝 한다고 올라가더니 다시 안 좋아지고 그러고 있죠. 하지만 어쨌든 지금 정말 개박살난 중국 경기가 진짜 더 개박살나기보다 그냥 버티고 흔들고 쥐고 뽑고 하겠지 뭐. 그러니까 부동산이 깨지고 개박살나고 또 공장도 돌아가고 그러겠죠. 그렇다는 시표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골드 스타트 정지 버튼 나왔습니다, 그죠? 여기를 열어두셔야 됩니다. 여전히 열어두셔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 정도 흐름이라면 아마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좀 주면서 이렇게 좀 주다가 한번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이제 골든 이제 매수에 대한 가격을 좀 조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실버 마찬가지입니다. 실버는 좀 반응이 강하게 나왔네요. 아이고 아까워라. 그죠? 은이 더 좋다는 말씀 많이 드렸었죠. 은이 이 정도 나왔으면 은은 이제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는가. 은은 이제 손절 잡고 진입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한 두 번 정도 틀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할까요? 아무튼 틀려도 됩니다. 이럴 때는 틀려도 됩니다. 네, 그거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새벽에 밤새 다 보니 머리가 좀 삥해지는데 아무튼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매수하는 거예요. 요말 하려고 했구나. 만약에 이탈이 되게 된다면 여기가 될 텐데 여기는 연끌하셔도 좋고, 그리고 은은 특성상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진 않을 거예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쌤이 반등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반등할 거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아마 쭉 빠질 거다라고 들으신 분들 계실 건데 많이 빠졌으면 이만큼. 그래서 1400대 초중반 정도까지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중후반에서 올려버렸습니다. 맞죠? 올려줬었고, 우리가 첫 반등 요걸 구경하고 나서 제가 반등에 대한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적게 가면 14,800, 900 정도, 그죠? 14,900 정도, 많이 가면 15,000 정도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사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수를 진행하시기엔 좀 곤란합니다. 반등도 이때 노리는 거예요. 반등의 시그널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죠? 어떻게? 날봉상에 보시면 볼린저 밴드 이탈하면서 거래가 터지는 꼴이, 요게 반등의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세 상승할 거냐? 아니요, 그거는 몰라요. 저는 아마 반등을 하더라도 조정이 나올 거라고 다시 봅니다. 봉우리가 완성이 됐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봉우리 만들러 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9월 중하순이 아마 맥점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정도 버티는 그림이 나왔다가 이걸 들어주고 꺾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9월 중하순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 하순이. 그래서 이렇게 가든 아니면 받쳤다 이렇게 밀리든 어쨌든 이 구간에서 버티는 모습을 보시면서 반등을 노려야 될 텐데 쉽지 않을 거야, 아마 올라가는 게. 되게 쑥쑥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호재가 있어야 돼요, 압도적인. 근데 지금 채권금리, 10년지물 채권금리 4.3%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AI의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찌됐건 실업수당은 증가되고 있고, 경기는 안 좋아지는 소리 들려오고 있고, 대출금리가 7%가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가지 지표들 통해서
중국이나 다시 미국이 다시 화해해서 잘 지낸다. 완전 그냥 오 다시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전쟁이 끝나버리거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그 정도 호재가 아니면 코서는 완전히 상승을 돌리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파동이 하나의 대파동이 종결된 걸로 보여진다.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거기서 만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관점에서 그 어디 갔냐? 나중에 요 초세선이 하나 작도가 될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20선이 나중에 이렇게 돌아 떨어질 때, 요때는 다시 한번 시각각을 보셔도 괜찮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하는 가능성, 중국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건 조정파의 패턴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된다거나 아니면 뭐 여기서 또 수렴해서 뭐 이렇게 들고 진행된다거나 빠진다거나 둘 중에 셋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요 그림 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여기서 한 번 더 빠지고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냥 들어 올려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마지막 한 파동 한 번만 더 요구해서 좀 틀린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아쉬운 부분이 생겼지만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드렸었고, 그리고 제가 요 캔들이거든요. 요 캔들에서 매수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드리지 않아서 시황 이제 그 서디방 쪽으로 말씀드렸었던 부분입니다. 자, 나스닥을 받고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다 똑같죠, 그죠? 다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고, 니콜라는 이제 1.5달러 왔네요. 안 올 줄 알았지? 한센말을 들으면 박살은 안 납니다. 웬만하면, 그죠? 오면, 그러니까 요번에 사든지. 근데 제가 요때 아마 1.3 정도까지 더 낮춰라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죠? 이게 전환사채인지 뭔지 좀 땡겼었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거래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사는 지어셔도 전부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정도 리스크는 짊어지시고 도전해보세요. 아시겠죠? 그 결과가 나중에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 거거든. 상승되면 이제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1.5달러가 도달했지만 그래요. 뭐 스타트 뭐 분할 매수 아마 좀 길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뭐가 있나? 코스피는 15,000 그죠? 안정을 좀 주고 있지만 한 번 더 빠졌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빠져주면 속 시원할 것 같거든요. 여기서 한번 매수를 노려보셔도 괜찮은 포인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 있는 부분이고, 그죠? 전반적으로 다음 코스피 코스닥 비슷할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에코프로 시리즈는 봐야 되죠. 항상 이번 반응은 엔비디아 때문입니다. 네, 엔비디아 캐리에요 지금. 엔비디아가 쭉쭉 올라간다는 건 저는 거품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좋다고 말씀 안 드리는 부분이고, 이거 나왔죠? 그죠? 그리고 들어올리죠. 그럼 얘는 뭐다? 여기는 아마 고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9월달에 여러분들 그냥 딱 잘라서 9월 20일부터 나스닥 숏 한번 때려 보십시오. 그냥 빠지면 저만 먹겠습니다. 저는 지금 일부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맞으면 여러분들 그때 한번 보십시오. 이건 한번 몇천 포인트 정도 빠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스닥도 지금 엔비디아도 지금 명확한 고점 신호를 내고 있습니다. 호주지 평이 빠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한 번도 안 만들겠지. 요게 나오면 이제 꼬라박는 거거든. 좀 심각하게 말하면 개박살 날 수도 있습니다. 개박살 안 나길 바라지만. 오, 매력적이다. 계속 사모시면 돼요. 얘는. 자, 에코프로 봐야 되는데 좀 샜네. 네.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녹화를 또 할 수는 없어요. 어디 갔노? 에코프로 아까 대뜸 찾았는데 워낙 주식 종목이 많다 보니까 에코프로 찾기 쉽거든요. 그렇죠. 100만원.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사실 요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다 라고 말씀드렸죠. 볼벤 하단가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오케이. 에코프로 자체는 지금 또
반등을 또 주고 있는 부분이죠. 반등이 나와도 이상할 거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팔아주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는 뭐 한번 단타를 100만 아래에서는 단타를 쳐봐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여기서 흐르고 있는데 볼펜 하나에서 다시 한번 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왜냐면 거래가 여기서 터졌거든. 그럼 여기서는 아마 반등을 좀 주면서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 이제는 에코프로도 좀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그림을 유의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여기서는 또 탈출하세요. 꼭 제 방송을 뒤늦게 보셨던 분들, 에코프로 신봉자분들 여기서 꼭 탈출하세요. 나중에 내년 한 봄쯤 해가지고 막 이거 에코프로 봐주세요 하면 막 놀려버릴 거야. 그때 나 인성 논란 생기지 말고 꼭 탈출하세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요 정도 차례에서 작은 반등 포인트에 대한 언급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자, 요건 이제 달러로 하지 않을까 원화로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3,500만. 그래서 3,500만 전후라고 말씀드렸는데 3,540만에서 반등이 등장을 했었고, 이 반등에 대한 등장이 드러나면서 알트코인들 일부가 상당히 많은 반등을 보여줬었어요. 이것도 이만큼. 그죠? 요거보다 제가 요거보다 훨씬 좋게 보는 게 있죠. 루멘, 스텔라 루멘이었습니다. 아주 강했어요. 그죠? 제가 이거 상당히 드러내라고 그랬거든. 자, 그래서 루멘이 굉장히 코인 중에서 제일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계속 드리겠고, 근데 뭐 지금 이거 가지고 좋다라고 말이 좀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이고, 실력 있는 사람들은 단 코인도 먹을 게 좀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막 이런 애들 보면 요 타이밍 파워레저도 그렇죠. 요 손절 주고 들어가 보시면 되겠지. 근데 요거는 이제 그래요. 파워레저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단타 칠 수 있을 겁니다. 스톰엑스도. 그런데 이게 흐름으로 확 들어오는 흐름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건 아직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단타 놀이 정도. 웨이브도 아까 전에 녹화 때 했는데 올라가 버렸네. 아이고야. 웨이브도 요 자리 정도 손절로 뭐 들어가 볼 수 있을 것이고, 그쵸? 손절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그거예요.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코인 같은 경우는 코인이 망할 거냐라는 본문을 던지면 저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망하겠지만 무쓸모하진 않을 거다. 분명히 살아남는 애가 있을 거. 걔는 한 몇십 배, 몇백 배가 오를 거다라고 봅니다. 그 후보 중에 하나가 이제 스텔라 루멘이고, 메이다도 그 후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전목들이 디파이나 이제는 제가 디파이를 굉장히 사기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워낙 사기치기 좋은 주제라서 그렇고, 결국은 디파이나 NFT 관련된 애들이 움직일 것이고, 메인에 살아있는 애들 중에서 일 잘하는 애들이 움직이겠지. 저 같은 경우는 에이다, 그리고 루멘, 뉴스, 폴리건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를 일단 메인으로 봅니다. 저는 초창기 거. 뉴스는 이제 25년 스타트, 맨날 얘기하는 25년 스타트. 단단 쳐도 됩니다만,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서 나중에 이제 요번에 올 가을, 올 연말까지 이제 좀 넘어가서 이렇게 시장을 한번 돌리고, 그 이제 나오는 수익금들을 가지고 이제 부산 농사를 조금 짓겠죠. 그 중에 하나가 코인 쪽에 저는 여기가 요 녀석이 좀 유효한 후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25년까지 투자 두고 보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10,000원짜리, 15,000원 살래요? 800원에 살래요? 나는 지금 살까 고민하겠는데, 이때 긍정적인 고민 검토를 해야지. 여기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자빠져 있으니까 맨날 쳐 물린다고 막 돼지라고 돼지새끼로 욕도 먹지. 안 그래요? 맞죠? 올라갈 거라고 보시나요? 몰라요. 이제는 얘는 숙제 나와야 돼요. 숙제 지금 잘 하고 있거든요. 잘 늘어지고 있거든요. 거리 한번 나왔죠, 그죠? 여기 돌아 뚫는 거리를 한번 등장 끝나요. 올해 하반기, 지금 하반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3분기부터 해서 내년 초 정도 해가지고 수급 쭉 이제 이 정도 거리를 쭉 돌으면서, 그리고 딱 출발하면 얘는 아마 2까지는 갈 수 있을 겁니다. 적어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 뉴스뿐만 아니고. 그냥 내가 세력이라면 이거 갖고 장난칠 것 같거든 이제. 그리고 만약에 3,000원 한번 넘어가주면 눌림 줬다가 다시 이렇게 될 수 있겠지. 27년 만원,
이런 말 하면 17년까지 걸리나요? 아, 그때까지 존버해야 하나요? 아, 빨리 오르는 건 없나요? 라는 질문 생각하셨다면 탈락. 자, 영상이 너무 길어질 수 있는 관계로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분이라도 봐주신다면 저는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운 낼 수 있게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